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가 이제 86,600원에서 금요일은 79,800원까지 내려왔죠. 기업개요 한번 살펴보시죠. 기업기후 한국 및 CE, IM 부문 해외 9개 지역 총괄과 DS 부문 해외 5개 지역 총괄, 함원 등 241개의 종소기업으로 구성된 글로벌 전자기업임. 세트 사업에는 TV, 냉장고 등을 생산하는 CE 부문과 스마트폰, 네트워크 시스템, 컴퓨터 등을 생산하는 IM 부문이 있음. 부품사업 DS 부문에서는 DRAM, 낸드 플래시, 모바일 AP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반도체 사업과 TFT LCD 및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는 DP 사업으로 구성됨. 주가 보면 코로나가 이제 지금 심한데도 한 6만 원 최소로 내려가면 한 6만 원 선, 또 그다음에 고가로 올라가면 한 10만 원 선, 이렇게 너프하게 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어차피 삼성전자는 뭐 중간에 팔거나 할 그런 주식은 아니고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그냥 꾸준하게 저쪽 내려올 때마다 그 매수하면 됩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만큼 다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미래기술 육성 사업 12개 과제 발표되면서 152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살짝 반등을 했죠. 근데 별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광고가 뭐 유출됐다면서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겔 폴더가 출시가 되면 살짝은 또 반등을 할 것 같고요. 지금은 계속 이제 횡보, 거의 뭐 6개월째 횡보하고 있는 주식으로 재미는 없고, 네이버나 카카오가 더 많이 올랐죠. 그거 볼까요? 네이버 먼저 볼게요. 기업 개요는 기업기후 동사는 국내 1위 포털 서비스를 기반으로 광고, 쇼핑, 디지털 간편 결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공공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클라우드를 비롯한 다양한 IT 인프라 및 기업형 솔루션 제공을 확대해가고 있음. 웹툰, 제페토, V 라이브 등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통해서도 글로벌 사업 기반을 확장하고 있는 ICT 기업임. 2021년 3월 기준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69개사로 전년말 대비 4개 기업이 증가하고 68개 기업이 감소함. 지금 네이버 페이를 모르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좀 궁금한 점은 국내에서는 1위 기업이죠.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그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출로 이렇게 많이 뭐 금액을 이제 매수 벌이를 하는데, 뭐 네이버 같은 경우 해외 수출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것만 파악이 되면 엄청 좀 이제 괜찮은 종목 같은데, 국내에서는 어찌됐건 네이버 페이로 매출만 해도 엄청나고, 그리고 그 지금 네이버 쇼핑 라이브로 또 부가적인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광고는 두바람을 잔소리고요. 차트 볼까요? 네이버 진짜 이게 저도 한 35만 원에 사가지고 이 정도로 오를 줄 모르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뭐 큰 악재나 이런 게 없으면 안 파는 게 좋은 건데,
살짝 올라서 솔직히 팔았는데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최소 뭐 이게 한 뭐 30만 원까지 올까요? 안 오겠죠. 코로나 때도 와 10만 원에서 거의 4배 가까이 올랐네. 최소 많이 오르면 뭐 50만 원, 60만 원까지 갈 것 같고, 최소 35만 원까지는 절대 안 올 것 같네. 많이 내려봤자 한 40. 그 정도. 그리고 그 네이버랑 카카오 계속 이제 시총 가지고 싸우고 있죠. 뭐 그렇습니다. 카카오. 기업기후동사는 2017년 7월 10일에 유가증권 시장에 신규 상장하였으며 메신저, 포털, 커머스, 모빌리티, 핀테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신규 사업 개발사 다음 글로벌 홀딩스, 컴퓨터,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개발, 제조, 판매사 DK테크인 등의 기업을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함. 자회사인 카카오페이가 2020년 상반기 카카오페이 증권을 선보임. 카카오게임즈는 2020년 9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카카오도 뭐 이제 지금 시총 2위, 뭐 3위 계속 겨루면서 올라오고 있죠. 카카오도 국내엔 1위고 네이버랑 마찬가지고 이제 카카오 메신저 서비스에서 1위죠. 해외 매수거리가 솔직히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카카오만 있으면은 또 상관이 없는데, 또 뭐 지금 보면 카카오 게임즈 이런 식으로 계속 주식 상장하면서 카카오에서 계속 나눠지고 있죠. 코스닥으로 나눠지고, 하나 카카오만 딱 가지고 있으면 또 이제 쭉쭉 올라갈 것 같은데 계속 분산되고 있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죠. 그래도 이것도 보면 저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이게 뭐 한 액면 분할하기 전에가 한 95,000원 선이었어요. 95,000원 선에서 진짜 저도 한 이거 여기 맞네, 여기. 진짜 이걸로 몰빵으로 사놨어야 됐는데 뭐 거의 2배 가까이 뛸 것 같네요. 근데 다른 주식들 보면 벌써 뭐 그 액면 분할하고 내려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저도 약간 쫄보여서 안 샀던 게 조금 아쉽죠. 벌써 뭐 이것도 기본 20만 원, 뭐 30만 원까지는 그냥 갈 것 같습니다. 많이 내려가봐야 뭐 한 13만 원 선이고, 계속 이제 삼성전자랑은 삼성전자 너무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부분은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기업기후 100여 척의 다양한 선박과 물류시설, 전 세계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항로망, 해운업계를 선도하는 IT 시스템, 숙련된 해운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임.
동사는 각종 수출입 제품은 물론 원유, 석탄, 철광석, 특수화물 등 국가 전략 물자를 수송하여 국가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수행함. 다각화된 사업 영역을 영위하며 특정 분야의 시황 변동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확보하고 있음. HMM 그 흠슬라라고 부를 정도로 갑자기 확 올랐죠.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게 10년 동안 이제 오르지 않는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에서야 갑자기 확 오른 종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카테고리에 속하죠. 10년 동안 쭉 하향 곡성을 다른 제가 올린 게시물 중에도 있는데 하향 곡성을 내리다가 지금에서야 이제 기반적인 투자들을 다시 시작하면서 조금 뿅 하고 오른 종목들입니다. 거기에 하나가 이제 HMM 선박과 물류, 여기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국가 경제 대동력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그래서 그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마찬가지로 긴급 수요 화물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살짝 더 오르는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차트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저평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려가면 한 3만원 정도 오르면 뭐 한 6만원 정도 단기적으로는 그렇겠네요. 효성도 10년 동안 하향 곡선을 내리던 그런 기업인 것 같은데 기업기후동사는 2018년 6월 1일 분할기일로 주식회사 효성이 영위하는 사업 중 산업자재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하여 신설되었음. 동사의 주요 제품이자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폴리에스터 타이어 코드 및 시트벨트용 원사, 에어백용 원단과 자동차용 카페트 사업은 자동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동반 성장이 예상됨. 동사는 타이어 보강제, 각종 산업용 원사, 상업용 자동차용 카페트 등을 종합 제조할 수 있는 생산 규모와 기술력을 갖춤.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차트 보면 이걸로 보고 응? 얘가 이제 얼마 나온 지 안 됐구나. 인적 분할되어 신설됐네요. 그래서 이것도 뭐 자동차용 카페트 사업, 자동차 부분이 뭐 괜찮아지면은 계속 할 건데 어찌됐든 2분기 깜짝 실적 기대를 보면서 상승했다가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나스닥 SP 500 지수가 내려가면서 살짝 지금 전체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계속 이제 상승되고 있는,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죠. 기업기후동사는 1975년 2월 설립되어 1988년 11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음. 동사는 현재 폭 1750mm의 광폭 압연 제품을 생산하여 알루미늄의 다양한 특성을 살린 각종 건축 내 외장재, 자동차용 소재, 방음벽재,
인쇄판, 보온재, 화장품 캡, 전자부품, 주방용기 등의 소재로 공급하고 있음. 알루미늄 산업은 여타 산업보다 경기 변동에 민감하며 경제 성장률과 상관관계가 밀접한 산업임. 이것도 기초 베이스 산업일까요? 한번 보죠. 뭘로 보고. 그건 아니네요. 계속 올랐다가 내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주식입니다. 경기 변동에 민감. 근데 이제 왜 23%나 갑자기 올랐냐? 시설 증설 150 투자 소식이 있었죠. 갑자기 시설을 투자한다고 하니? 투자한다는 소식은 분명히 이제 그 좋은 소식이 호재인데 전체적으로 그 미국 증시가 내리면서 똑같이 살짝 내렸죠. 기업기후 1973년 설립되어 있으며 2002년 7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 주요 사업으로는 부엌가구 제조 유통 및 인테리어 가구 등 유통업, 토탈홈 인테리어 패키지를 제공하는 리모델링 사업 아이템 사업을 영위함. 2021년 부산 광복점과 울산점을 신규 오픈하여 사업을 유통망을 확장하는 등 최근까지 영업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음. 또한 욕실, 창호, 마루 등 건재 아이템까지 확대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네이버 라이브 쇼핑이라고 홈쇼핑처럼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뭐 부엌 아예 새 걸로 이제 리모델링을 해주는 상품을 뭐 100만 원, 5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샘은 뭐 이런 인테리어 가구에서 1위라고 할 정도로 뭐 주목받고 있죠. 그러다가 IMM 프라이빗 에쿼티에 이제 인수 소식에 지금 막 29.86% 오하임 INT가 엄청 올랐죠.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런 호재인 주식인데 한샘 자체는 어떻게 됐을까? 한샘 자체는 이제 쭉 꾸준히 이제 중간에 한번 이슈가 있었다가 코로나 때 훅 내려갔다가 지금 또 인수 소식에 반등했죠. 하고는 지금 한번 이슈 주목을 받았으니까 다시 내려가기는 쉽지가 않을 거고 계속 이렇게 해서 꾸준히 뭐 투자만 잘 돼서 뭐 지금 또 그다음 매출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꾸준하게 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기후 동사는 생명공학 기술 및 동물세포 대량 배양 기술을 기반으로 항암제 등 각종 단백질 치료제 세로퓨틱 프로틴즈를 개발, 생산하는 것을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음. 아시아 최대인 14만 L 규모의 동물세포 배양 단백질 의약품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개발 일정과 수요 등을 고려하여 3공장 신설 예정.
세계 최초 개발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는 2016년 미국 FDA로부터 판매 승인 받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주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바이오주 성격으로 거의 보고 있죠. 예전부터 쭉 보면 한샘이랑 거의 비슷하긴 하네요. 이슈가 있었다가 우상향은 하는 것 같지만, 근데 이제 바이오주처럼 약간 아니죠. 등락폭이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도 이 정도 매출이 있는데 꾸준히 올라가지 않겠나 하고 이제 30만 원부터 계속 매수를 했는데 계속 쭉 내려오고 있죠 지금은. 그래서 뭐 한 24만 원부터 또 저점 매수를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긴 하고, 진짜 많이 내려오면 한 19만 원, 20만 원대까지는 내려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또 올라가면은 한 4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저는 뭔가 근데 이제 바이오 쪽을 제가 잘 아는 분야도 아니고 해서 한 29만 원 선이면 저는 털고 나오려고 해요. 그렇게 지금 레키노나가 워낙 뭐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어디 뭐 임상 발표했는데 뭐 괜찮다더라, 이런 식으로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이 주가에는 별 의미가 없죠. 최근에도 뭐 27만 6천 원? 이 정도까지는 다시 왔었는데 영 반응이 미미해서 완전 진짜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아니면 약간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네요. 예전에 방송에서 막 이때부터 막 저점 매수 거의 그냥 초창기부터 계속 매수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제 한 30만 원대 돼가지고 와 감사합니다, 그 서프라이즈 방송 출연하셨던 분인가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분은 팔았을라나 모르겠네요. 올랐으면은 이게 수익 실현을 하고 뭐 절반이라도 팔고 다시 내려갈 때 매수를 하려나? 근데 이제 그런 분들 특징이 잘 파시지를 않아요. 이게 또 배당금이 없어서 거의 없죠. NA 뜨는 거는 배당금도 없어가지고 이제 거의 뭐 그냥 건물처럼, 건물에는 이제 월세를 주면 월세라도 나오는데, 어찌됐든 이걸 팔지 않으면은 수익이 아닌데 그냥 이제 굴비처럼 계속 보고 계신 건지 이제 지금도 아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진짜 뭐 애들한테 물려주시려면 그렇지. 거의 다 근데 배당 수익이 아니면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요. 애증의 셀트리온, 예전 영상에서도 그렇게 얘기 드렸죠. 애증의 셀트리온. 기업 기용 HLB와 엘레버 LSK 비아파머는 다양한 신약 개발 및 임상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의약품 전문 회사임. 동사의 HLB 복합 소재 사업부는 라이프보트 선박구 명정, 특수 선박, CRP 파이프 및 조선 기자재를 생산하는 사업부에 해당함. 앞으로도 HLB는 지속적인 혁신과 끊임없는 도전을 통하여 인류의 건강과 안전한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계획임. HLB 이런 게 진짜 바이오주죠. 아니네.
특수 선박. 완전 바이오주는 아니고 조선 기자재, 신약 개발, 의약품 전문 회사인데 이제 복합 소재 사업부를 또 따로 둬서 뭐 포트폴리오 여러 개 해놓은 거죠. 특수 선박, GRP, 파이프 등 조선 기자재 등을 생산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HMM이랑 이제 10년 동안 주가는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볼까요? 이게 뭐야? 와, 뭐지? 뭔가 미쳤네요. 응? 100, 1000, 2억? 한 주에 2억이라는 말은 이제 그냥 주주가 회사를 이제 만들고 그거를 이제 1인 보유하고 있다가 쭉 하면서 뭐 이렇게 감자를 하고 유상증자를 하고 좀 늘리거나 액면 분할을 하고 이렇게 했나 봅니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냥 이렇게 쭉 봤을 때는 뭐 HMM이랑 거의 비슷한 그런 이제 주가 이렇게 10년 동안은 조용했다가 지금 이제 그런 기초 산업에 뭐 정부가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살짝 좀 오르고 있는 중이죠. 최근이 언제냐?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반등을 했다가 이렇게 조용하게 횡보를 하고 있죠. 이것도 뭐 한 7만 원까지 올 것 같고 내려가면 한 15,000원. 계속 등락을 반복할 것 같네요. 코스닥에 이제 상장이 돼 있고 공매도 잔고 1위 매수 대상 종목으로 선정이 돼서 이게 희한하게 개인 투자자 2,200여 명이 장 마감까지 30분간 HLB를 이제 매수한 그런 신기한 전략을 가지고 이제 약간 공매도의 반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해보고 있나 봐요. 한투연, 한국투자 뭐 연구소 이런 거나 개인 투자자 2,200여 명이에요. 얼마나 샀는지는 일자로 한번 볼까요? 이때가 15일이거든요. 미친 듯이 샀나봐요. 30분 동안. 그래서 주가를 43,000원까지 끌어올렸다가 이제 메인들은 그래? 공매도지? 하면서 이제 뭐 끝나는 날짜 상한 기간도 없는데 공매도 해놓지 하고 또 공매도를 쳤나봐요. 메인이. 그럼 미친듯이 빠지고 혹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쭉 하자 끌어올렸을 때 이 한투연에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다른 이렇게 상한가 먹는 거 21%나 올랐잖아요. 그럼 다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또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팔자 이러면서 이제 수익 실현해야지 이러면서 2,200명이 갑자기 팔면 똑같은 제자리로 돌아오고 여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제 물리겠죠. 그럼 뭐 외인이랑 똑같은 거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닌 이상 하여튼 공매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까나요? 그거는 뭔가 좀 신기하네요. 저도 처음 봐서 이런 거를. 그리고 투자 경고가 들어있는 인터파크. 기업기후 동사는 1995년 11월 데이콤 소사장제로 출범하여 1996년 6월 국내 최초로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를 오픈하고 1997년 10월 현재의 인터파크 홀딩스 설립 후 1999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동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임. 동사의 사업 부문은 지주사업, 주요 사업인 전자상거래 사업, 전자상거래 연관 사업, 의약품 거래 연관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인터파크는 원래 이제 이것저것 옥션 이런 것처럼 이제 뭐 판매하고 사고 그런 아니지 인터파크가 전자 그거였나? 그죠 인터파크가 이거잖아요. 일반 이제 옥션, 지마켓, 쿠팡처럼 다 안에 싸그리 모아놓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 안에 들어가서 이제 봤더니 약간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다른 애들 이제 주식을 사서 그 회사를 먹는 쉽게 말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M&A 인수합병을 위주로 이제 나가 전략이 이제 이제 버리의 메인 타겟인 것 같고요. 인터파크 차트를 보면 이걸로 봅시다. 얘도 뭐 오르막 내리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이네. 매각을 한다는 이슈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오른 거야. 이야, 이거 얼마야? 거의 뭐 한 달 만에 5,000원짜리가 11,000원까지. 그 어디지? 남양유업도 매각이 되면서 거의 뭐 두 배까지 뛰었죠. 기본 2배인 것 같아요, 좀 공식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주가도 남양유업 한번 볼까? 이제 인수합병 되고 나서 남양유업도 주가가 안 내려오죠. 이야, 원래 저도 이제 계속 보고 있다 30만 원대, 40만 원대 계속 매일 봤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80만 원 되더니 지금 뭐 60만 원대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도 뭐 2배 이상 그걸 일반 개인 주주분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남양이 또 1위였던
업계 이제 1위였던 그 주식도 아니었고, 하여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박 친 거죠. 어쨌거나 다시 돌아가서 인터파크는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기후동사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근거하여 중소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과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6년 11월 24일에 설립됨. 1989년 9월에 벤처캐피탈 업계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가 개시함. 동사의 주요 사업 분야는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사모투자 전문회사 PEF의 설립 및 운용, 기업 인수 합병 M&F, A 등임. 마찬가지로 인베스트먼트도 투자 지원과 창업 투자 조합 등을 영위할 이제 회사예요. 설립하고 기업 인수 합병하고, 진짜 간단히 말해서는 주식 이제 매니저인데 큰 주식 매니저인 거죠. 돈이 많은, 돈을 많이 운용하는. 차트 보면 이야, 얘는 그렇죠, 코스닥 거죠. 또 이제 손이 이제 계속 바뀌는 그 종목인 것 같아요. 관련주예요, 관련주. 야놀자가 이제 손정희가 거의 1조 가까이를 투자 결정을 하면서 관련주. 왜냐하면 야놀자가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게 아니니까 관련주만 있고, 비상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박 친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야놀자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SBI SBI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그 야놀자 비상장 주식을 좀 많이 이제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한 1,000원 선에서 보면 또 M&A는 거의 2~3배 공식이 맞는 거야. 2,000원까지, 뭐 3,000원까지 갔다가 2,000원까지 갔죠. 2년 만에는 얘도 뭐 비슷하네요. 이게 근데 솔직히 600원에 사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코스닥 주식을. 이게 진짜 저평가 사놓는 사람들인데 진짜. SBI 인베스트먼트가 야놀자에 이제 투자를 언제까지 할지도 솔직히 그거는 모르는 거고, 내부 그런 내부자들이 아니면 솔직히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기업기후동사는 2016년 5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에코프로의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되어 신설됨. 증권 신고서 제출일 현재 9개의 국내 계열 회사가 있으며 상장사는 한기사,
비상장사는 8개사임. 2013년 하이니켈계 양극화 물질 중심으로 사업 재편을 한 이후부터 NCA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음. 테슬라사의 EV용 배터리 소재로 납품하고 있는 스미토모에 뒤이어 세계 2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 중임. 아하, 이게 이제 테슬라 납품사네요. 코스닥 중에 이런 게 있으네. 에코프로비엠.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상한가를 치면 얘도 마찬가지로 완전 쫙 급상승하는 주식인데, 차트를 보면 이게 엄청 이제 올라가고 있네요. 코스닥 주식 중에 이런 게 있다니. 2, 3분기 모두 호실적, 5일 거래 연속 상승. 이야.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개선 전망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거. 쓴 솔직히 모르겠고, 와. 아무리 요즘 뭐 작전주, 코스닥은 작전주라고 하지만 이거는 뭔가 그래도 탄탄한 기색이 있나 봐요. 하이니켈 양극화 물질 중심으로 재편을 한 이후부터 시장 점유율을 NCA 분야 볼까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 이제 배터리를 말합니다. NC는 이제 어쨌거나 그 지금은 그냥 기름차들이 많은데, 차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요런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기차로 이제 바뀌면서 계속 수요가 있을 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는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지만 다른 전기차들에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계속 성장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테슬라만 팔리지 않아도 다른 뭐 현대차, 기아차 그런 전기차들을 판매하는 매출이 일어남에 따라 계속 성장은 하겠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 얼프야. 이야, 갑자기 빡 올랐네요. 내려가도 한 18만원 선이겠고, 올라가면 뭐 30만원, 40만원까지도 올라갈 듯 합니다. 요게 진짜 저는 그런 인터넷 쪽을 잘 알지만 요런 배터리 이런 거에 잘 아시는 분들은 주식을 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뭐 그냥 단타 장동민 같은 개미 분들은 이제 매 이것도 사고 파고 하시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17만원 선에서 사다가 언제냐? 이야, 6월달 해서 7월달 한 달만 딱 기다렸어도 17만원짜리 28만원 되는 마술을 볼 수 있겠죠.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 17만원에서 19만원 됐어! 2만원 벌고 다 털고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만큼 올라가죠. 이게 문제라서 계속 꾸준히 그 기업을 알고 계속 보유하고 있어요. 갑자기 팍 올라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안진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주식은 단기적으로도 막 사고 팔고 많이 하면 벌 수가 있는데,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야죠.
또 셀트리온도 나중에 뭐 60만 원 돼 있을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거를 기업기후 동사는 2008년 모르는 일진홀딩스로부터 제조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하여 설립되어 있으며 2008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함. 동사는 각종 전선, 초고압 전선, 중고압 전선 등 전력기기, 계표기, 변압기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종합 중전기 제조업체임. 동사의 전선 사업은 1994년 설립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케이블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전선 시장 중 8%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오호. 전선, 전기, 전력기기, 변압기, 차단기 이런 데 들어가는 건가 봐요. 그럼 10년 동안은 하향을 겪어왔을 텐데. 이봐 여기만 높잖아요. 여기 없잖아. 10년 동안은 내리막을 걷다가 지금에서야 이제 반등하는 그런 카테고리입니다. 그다 EU 정책 발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만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외국에도 마찬가지로 뭐 전기, 그다음에 운송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강세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강세에 힘입어서 상한가가 됐습니다. 상한가 29.9% 30% 상한가를 맞았네요. 또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뭐 한 5,000원도 다시 올까요? 오긴 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거의 다 모르겠고 그리고 뭐 한 만원, 11,000원까지도 갈 것 같고. 기업기후 동사는 1970년 2월 설립되어 MVNO 알뜰폰, 스마트 그리드, 시계 제조 및 판매, 바이오 관련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녹색 성장과 관련된 알뜰폰. 그린 에너지 사업으로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손목시계 5등, 돌핀 등 제조 및 유통, 바이오 사업, MVNO 알뜰폰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동사의 자회사인 프리텔레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동통신 3사의 모든 이동통신망을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임. 이야, 알뜰폰이 이거네요. SK, KT, LG, U+처럼 이제 네 번째 이제 그런 통신망이라고 하면 될까요? 3사의 이동망을 사용하는데 약간 이제 약간 골목 사업 좀 더 이제 단가 맞추고 막 해서 알뜰폰 근데 이런 것처럼 인스코비는 이제 상장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작게 하고 있는 그런 망을 이제 좀 저렴하게 사가지고 마케팅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업자들이 알뜰폰을 제공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인스코비가 큰 것 같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4.5%나 이제 급등을 했는데 왜 그러냐 봤더니 영국 자회사와 국내 독점 총판 계약을 맺는. 국내에서는 이게 거의 다 요즘 뭐 SK, LG, 그다음 KT 국내 시장은 솔직히 지금은 성장이 없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다 이미 포화 상태가. 그리고 알뜰폰도 마찬가지로 알뜰폰 그 인스코비만 하느냐? 아니요, 다른 엄청나게 많은 알뜰폰 회사들이 있는데 근데 그래서 지금 보면 차트를 볼게요. 나와라. 이봐,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나 보네. 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2008년도부터 이게 진정한 이제 코스닥 주식이죠. 오, 코스피네. 코스피지만 코스닥의 차트를 보여주는. 하긴 근데 삼성전자나 뭐 애플, 뭐 구글 이런 것처럼 계속 올라가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사업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막 수백억 조씩 벌고 그러는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가 하면서 중간에 한번 엄청난 급등을 보였고, 이게 물린 사람 있나요? 어쨌거나 이렇게 쭉 내려와서 지금 살짝 급등을 하고 있는 주식이죠. 그만큼 알뜰폰 시장이 이제 포화라서 더 이상 이제 갈 길이 없는데, 건강식품 2종? 와, 심혈관 프로바이오틱스. 얘도 이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한가 봅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 약간 이제 뭐 그 KTNG 같은 느낌이에요. KTN 그 이제 담배랑 홍삼이랑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처럼 담배 이것도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다른 걸로 둔 거죠. 난 통신사인데 건강기능식품도 약간 그걸로 해서 매출을 이제 해야겠다. 이렇게 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한 거죠. 기업기후 1987년. 동사는 1987년 8월 26일에 설립되었으며 1997년 7월 18일 발행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주권 상장법인임. 주강은 압연, 압출 또는 단조 등의 방법으로 제조할 수 없는 기계의 구성 부분과 같이 비교적 복잡한 형상의 제품 제조에 널리 쓰이고 있음. 단위 중량 50톤 이상의 대형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는 두산중공업에 이어 동사가 업계 2위에 위치해 있음. 보자. 주강, 압연, 압출 또는 단조 등의 방법으로 제조할 수 없는 기계의 구성 부분과 같이 비교적 복잡한 형상의 제품 제조에 널리 쓰이는 주강이네요, 주강. 그래서 뭐 이렇게 대형품을 뭐 이렇게 50톤, 뭐 예를 들어 그 뭐 배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이렇게 프로펠러가 될 수도 있겠고, 비행기 어떤 이렇게 안에 단조 등 뭐 압출기, 그 다음에 공장에 들어가는 기계 등 뭐 적혀 있네요. 뭐 기계 구성 부품들. 이것도 뭐 10년 동안 내리곡선이지 뭐. 차트로 봅시다. 차트. 이봐. 쭉 밑으로 내려가겠지. 10년 동안은 하향을 걷다가, 이게 10년 동안은 아니라고 해도 10년이네. 2012년도에 이 뭔지야, 여기에 물린 분들은 아직도 여기 10년, 이게 2012년도, 지금 뭐 2021년도인데 거의 뭐 9년 가까이 다 됐죠. 어쨌거나 이거야 1,000원 있으면, 셀트리온도 이럴까봐 무섭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였다가 셀트리온이 지금 여기였다가 여기, 무섭지 않지. 얼마 내려가. 하지만 계속 이제 돈이 잠기고 있겠죠. 배당도 안 들어온 데다가. 그런 것처럼 갑자기 왜 그걸 얘기해요. 한국 주강 내려오다가 지금 이제 올라왔습니다.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죠. 왜냐, 다른
해외에서도 이게 자꾸 이제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1년 정도 이제 침체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수출이 일어나고 뭐 공장을 돌려야 하고 물건이 조금씩 팔리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이런 그 공장들도 이제 그 필요하게 된 거죠. 막 기계 설비도 갑자기 막 필요해지고 이러니까 조금 올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것이에요. 사마 알루민도 마찬가지인 맥락이겠죠. 이야, 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1969년. 기업기후 동사는 1969년 이런 설립되어 회사가 안 망하고 알루미늄 압연 제품과 가공 제품을 생산, 오랫동안 판매하는 이제 것을 유지를 주요 사업으로 할 하는 수 기업으로 됐다는 게 1980년 대단한 거죠. 상장됨. 일반 포장재용, 전지용, 콘덴서용, 음극박재용 및 산업용인 자동차용, 에어컨용, 전선용 박의 압연 제품과 알루미늄 박을 포함한 필름, 종이, 이와 관련된 가공 제품을 생산, 판매함. 가장 오래된 총판으로서 경험과 신용을 밑바탕으로 한국 총판 중 가장 포괄적으로 다양한 업체와 거래하고 있음. 야. 이거 대단한데요? 차트 보면 무중, 유중, 액분, 배당 수익률 0.61. 야, 뭔가 그냥 대단해요. 코스피오. 여기서 좀 등락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보면 이거 1년치거든요. 1년치 이제 코스피 지나고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줄어볼게요 좀 더. 이게 벌써 뭐 한 4년 동안은 이제 계속 횡보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워낙 오래된 주식이라서 이게 10년 동안 계속 이제 횡보를 하죠. 삼성전자는 이렇게 10년 동안 횡보를 할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더 있거든요. 뒤에 보면 아까 언제냐 80 몇 년도에 라서 뒤에까지 있는데 1994년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20년 동안은 계속 20년 동안 이제 한 1,500원에 샀다. 20년 동안 이제 나는 이 주식에 20년을 묻어놓겠다 하고 이제 한 1,500원에 샀단 말이야. 20년이 지났어요. 원래 20살이었는데 이제 40살이 된 거죠. 이때 2018년이 됐다고 칩시다. 4,000원이 됐어요. 그럼 내가 한 1억으로 묻어놨어. 1억으로 2,000원에 묻어놨는데, 그러면 이제 4,000은 2배, 2억이 된 거죠. 20년 동안 2억이 참 애매하죠. 근데 이제 다 팔았어. 난 못 기다리겠어. 다 팔았. 근데 2021년에 갑자기 이게 17,000원, 16,000원 됐어. 이게 2,000원짜리가 28에 16, 그 8배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1억이 8억이 될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팔면 그냥 2억, 20년 동안 1억만 벌고 끝나죠. 근데 이렇게 기다릴 수 있냐고. 1년 20년 동안 이렇게 기다렸는데 1년 만에 이제 8배가 오르는 거를 누가 알겠냐. 이게 바로 진정한 로또.
하지만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걸 못하니까 그냥 그래도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겠지 하면서 삼성전자에 넣어놓으면, 그리고 진짜 20년 동안 이렇게 기다릴 거야 사람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그래도 5배는 되겠죠 그때는. 20년 10년 뭐 20년 10년 20년 후에는. 사마 알미늄, 와 진짜 대단해. 19년도, 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왜 상승을 했냐? 와, 정치적 입김. 최재형 국민의힘 입당 소식에 상승세.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 관련주로 쫓긴다. 이 관련주가 무엇이냐? 진짜 웃기더라고요. 뭐냐? 또 이제 또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 내용에 있겠지만 이 관련주 기사들 보니까 무슨 여기 사마알미늄 대표가, 아니 여기는 아니에요 사마알미늄. 근데 이제 다른 예시를 보니까 최재형 이 국민의힘 입당하시는 분이랑 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 대표랑 이제 동창이었던 거예요. 왜 동창인데? 동창이 뭐? 아니 그 친구야. 근데 친구인데 뭐 어떻게 하라고? 뭐 둘이 같이 뭐 사업을 해? 그것도 아니야. 근데 동창이래.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 하여튼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둘이 뭐 사업을 하는 사이고 이러면은 또 엄청 그거 할 텐데, 이게 그 뭐냐, 주식시장에 이런 작전주라고 해야 되나요?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어쨌거나 이제 올라서 이제 돈을 먹으신 분들은 뭐 대박이죠. 축하드립니다. 신기계 나와. 기업기후 1969년 9월 한신기계 제작소로 설립되어 있으며 1987년 7월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음. 피스톤 타입과 스크류 타입 등 전기종을 생산해 공급하는 국내 유일 업체로 1985년 올리스 공기 압축기를 최초로 개발함. 2020년 매출액 기준 공기 압축기 업계 1위 기업임. 공기 압축 산업은 시설재의 성격이 강한 업종으로 경기 변동의 사이클은 비교적 장기적인 변동을 보임. 계절적인 영향은 거의 없으나 하반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이제 오래된 만큼 분석을 좀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공기 압축 산업. 이야, 공기 압축 산업. 어디에 들어가요? 피스톤 타입의 스크류 타입.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공장 그런데 이제 많이 쓰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의류 공장이 하나 생긴다. 아니면은 뭐 이제 뭐 농심, 삼양 이런 식품 공장이 하나 생긴다. 근데 피스톤 타입 이런 부품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한신 기계한테 이제 물주 뭐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런 걸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게 만들 때 계절적인 영향이 없으나 하반기에 매출이 집중이 된다. 하반기에 이런 걸 투자를 해서 이런 공장 같은 거를 많이 차려서 그럴까요? 이야, 이것도 오래된 주식으로서 코스피네요. 코스피들만 좀 많이 모아놔서 그런지. 상승 하락이 좀 많이 그래도 이제 아까 주식보다는 좀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로 최저점을 찍고 1,000원대에서 지금 4,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여튼 주가가 계속 상승 중이에요. 현재 이제 분기 매출액이 많이 123억이 찍혀가지고 이게 뭐 제가 살짝 봤을 때 영업이익이 9억이다 이런 걸 봤던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은 계속 이제 공장 설비나 이런 걸 하면서 매출액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기후동사는 2010년 12월 27일 SD현 한국에보트 진단의 바이오 센서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임. 면역 및 분자 진단 연구개발 확대와 경영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2016년 바이오 넥스트를 합병함. 면역화학 진단, 분자 진단, 현장 진단, 자가혈당 측정 분야에 주력하고 있으며 스탠더드 Q, 스탠더드 F 등에 대해 연구개발 및 판매를 진행하고 있음. 2021년 7월 16일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함. 면역 및 분단 진단 연구 개발. 자가 혈당 측정. 인데 이게 지금 주목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뭐냐 지금 코로나19 관련주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코로나 신약 개발 건은 아니고요. 2021년도에 2021년 7월에 코스피 상장. 상장 첫날 진단키트 대장주에 안착했고 시즌을 제치고 진단키트 제장주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가 556,900원에서 고가 66,000원 만원을 왔다 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뭐 신약이 아니라 진단 키트예요. 그래서 하루 16일 하루밖에 없어요. 하루에 막 어마어마한 등락을 했죠. 전일 한 57,000원에 해가지고 빡 치고 아마 근데 이제 또 이제 사람들이 계속 주목을 할 테니까 7만원까지는 오를 수도 있겠네요. 하고 이제 뭐 5만원 4만원 3만원 내리다가 또 올라가다가 지금 이 코로나19가 바로 종식할 기미는 안 보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이게 그리고 이제 안에 보면 뭐 해외 수출을 하느니 또 어디 뭐 아까처럼 뭐 영국에 수출을 해서 많이 이제 발주가 됐다니 이런 기사가 나오면 또 왔다 갔다 할 거고 사람들 주목을 많이 받는 그런 주식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기후동사는 1955년 7월 설립되어 있으며 1990년 9월 유가증권 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음.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는 수배 전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임대사업 등의 제조, 판매, 용역 제공 등을 영위함. 중전기 산업은 중전기기 특성상 경기 변동에 따른 각종 산업 설비 및 건설 경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의 신규 투자 및 정부 주도의 SOC 사업 등은 당 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 차트를 볼게요. 이것도 이제 앞쪽에 이제
옛날에 최고가를 했었고 10년 동안 쭉 내려오다가 와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거의 이런 전기 아까 뭐 그다음에 이제 배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이런 그래프예요. 10년 동안 잠잠해요. 조용합니다. 아주. 이러다가 최근에 살짝 뿅 하고 오른 게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일로 봅시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제 4월 2020년도 4월 9월 코로나 쭉 올라갔죠. 주가가 상승세다. 79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 수주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이런 식으로 서울 건축 PCM 건설과 일단 광명전기가 모든 전기를 다 해먹는 기업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뭐 잘 수주를 받아서 서울건설 PCM 안마하고 계속 이제 유지를 해온 거죠. 1955년 대단합니다 진짜. 존경합니다 이거. 오래됐습니다. 어쨌거나 다른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작게 했지만 최근에 이제 뭐 서울 건축 PCM 건설과 79억 수주를 한 거죠. 그래서 반영이 됐고, 요거 최근에 이제 또 요렇게 수주를 했으니 또 다른 뭐 건설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잘 마감하고 뭐 이렇게 깔끔하게 했네.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됐네. 인 거죠. 뭐 여기는 뭐 시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공을 하나요? 그럼 모르겠는데 시공 뭐 하여튼 이런 태양광 발전 시스템 임대 사업 등의 제조 판매를 잘 이제 납품이나 뭐 이런 걸 했다고 하면 다른 건설사에서 이제 연락을 주겠죠. 그리고 또 이제 꾸준히 이제 매출이 오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너무나 이제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어서 많이 오르면 8,000원, 낮으면 2,000원 뭐 하여튼 그래요. NC소프트 블레이드 앤 소울이 언제 나올 것인가. 사람들이 계속 기업 기후 2를 동선은 기다리고 있죠. 온라인, 사람들이 모바일 게임 기다리는 개발과 사람도 있으려나?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함. 있겠죠. PC 게임 리니지와 리니지 2, 아이온,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 게임 리니지 M, 리니지 EM, 프로야구 H2 등이 주요 게임임. 모바일 게임 리니지 M과 리니지 EM은 서비스 시작 이후 꾸준히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매출의 순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금융,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사업 분야를 다각화하고 있음. NC소프트를 제가 한 이때쯤 샀나 83만 9천원 그리고 87만원 선에서 팔았습니다. 아마 제가 딱 위에 올라오고 그 이상 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볼까요? 야 이봐 이렇다니까. 쭉 월로 한번 봅시다. 이봐 아까 그거랑 다르잖아. 그 옛날 것들은 쭉 있다가 쭉 내려오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상향하는 주식이에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렇게 좀 이제 많이 내려왔지만 언제냐면 2002년도부터 계속 이제 2002년도 잠깐 진짜 그때 리니지 1인가? 이야
리니지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모르죠. 아 근데 그때는 진짜 대박이긴 대박이었어요. 리니지. 지금 리니지 옛날 버전으로 나온다고 해서 저도 이제 무슨 그래? 하고 뭐 신청해놓고 저도 이제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리니지 1 그 회기판? 그죠? 회기판이 다시 잘 풀리면 또 괜찮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또 150만원까지 갈 수도 있겠죠. 150만원 200. 진짜 옛날에 그 린저씨들 유저들도 어마어마하니까요. 당연히 리니지 2 하고 있는 분들도 이제 뭐 그런 돈 쓰는 분들 뭐 하루에 억대씩 쓰고 있다고. 한 명당 하루에 억대씩 쓰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어쨌거나 좀 가까이서 볼까요? 제가 한 여기쯤에서 이제 벌써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6월달에 한 달 전에 팔았어요. 하고 여기를 다시 찍지를 못해요. 여기도 6만. 하여튼 제가 딱 87만원 손에 털고 나왔습니다. 하고 이야 여기 또 완전 나락으로 갔네요. 77 이제 77만원에서 또 산 사람들은 여기서 팔면 대박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단타를 하면은 괜찮은데 솔직히 이것만 보고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애증의 지금은 없지만 또 애증의 NC인데 어쨌거나 살짝 이슈가 있습니다. 새 대표이사 대행에 서봉구 윤리경 실장 내정 소식에 조금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NC 다이노스워 무슨 뭐 그거였나봐요. 이거 뭐 윤리경영 실장. 윤리 도박회사인데 도박회사는 아니죠. 도박회사는 아니고 게임 아이템 확률로 이제 돈을 버는 회사. 도박회사라고 하니 좀 그런 불법입니다. 불법은 아니고요. 합법입니다. 합법적인 불법은 아니고 하여튼 재밌게 했어요. 저 리니지는. 그러니까 잘 되길 저도 응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다들 사행성 게임이라고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나라 게임이 잘 돼서 중국 애들 돈들 싹쓸이 해서 또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풀리면은 낙수 효과라고 하죠. 또 이제 좋은 일도 있으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뭐 NC에 있는 사람들이 또 돈을 엄청 많이 쓰고 또 이제 벌어가지고 또 밑에 뭐 먹는 것도 많이 사 먹고 옷도 많이 사고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 쓰면 또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인 만큼 잘 됐으면 좋겠어요. NC소프트처럼 넥슨도 맨 처음에 저는 진짜 옛날에 언제 뭐 20년 전에는 우리나라 기업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NC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라고 있는데 그것도 재밌게 했었거든요. 이게 참 그 우리나라 거였으면 좋겠는데 이 주식이 거기가 있죠. 일본에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 아니죠. 또 이제 주주가 일본 그 주식 많이 보유한 사람이 거기니까 참 애매합니다. 쿠팡도 우리나라 게 아니죠. 미국에 상장해서 미국 사람이 제일 많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렇지 않을까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주인인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우리나라 걸까요? 그래요. 삼성전자 우리나라 거죠. 하지만 주식 보유율이 외국인 더 많죠. 그럼 우리나라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나라 회사는 아니죠. 미국 회사죠. 미국 그 주주가 더 많다고 하네. 그래서 그 뭐냐 미국에서 부르지 않았을까요? 주인은 대주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은 네. 그거 한 사람당 가장 많이 들고 있어야 그 사람이 이제 주인이니까 되지만 낱개로는 이제 외국인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쨌거나 이분을 이제 의견 내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살짝 쭉 올랐습니다. 이 예전에 제가 올린 글도 있는데 남양이랑 NC랑 비슷하지 않느냐. 이러다 NC 소프트가 진짜 마음 먹고 다른 회사에 이제 확 M&A를 해서 이게 80만 원짜리가 16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냥 계속 주식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이득인 거고. 이렇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내리는 주식보다 오르는 주식들이 더 많으니까 코스피에 투자해 놓는 거 그리고 S&P 500 미국 주식에 투자해 놓는 거. 최근에 봤던 게 이제 TQQ코라고 있어요. 그 레버러지 3배짜리인데 이야 그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오를 때는 쫙 오르다가 내려갈 때는 쫙 내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 같은 경우 뭐 지금 투자해봐도 되겠지만 와 그 그래프를 보긴 하니까 좀 그래도 더 내려갔을 때 사면은 괜찮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유튜브 댓글에 봐주시면 여기 이제 페이지로 정리해 놓은 페이지로 원하는 이제 기사들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정리해 놓은 주식 찌라시죠. 찌라시들 쭉 볼 수 있게끔 이제 댓글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들어가서 쭉 정리해 놓은 거 매일 볼 수 있게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오늘은 NC 소프트가 마지막인가요? 그렇네요. 네. 아 하나 더 있네요. 큰일 날 뻔네. 동사는 기업기유 동사는 초기에 의류용 심지 전문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1976년에 설립되어 1987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함. 주요 목적 사업은 생명공학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 등으로 확장한 상태이며 핵산 기반 바이오 신약과 항염증 치료 신약 등의 신약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당분기 말 현재 CMO 제조 및 생산, 심지 제조 및 생산을 영위하는 2개의 연결 대상 종속 회사를 보유 중임. 유류용 심지 전문 제조와 판매. 이것도 10년 동안은 내리막을 근데 진원 생명과학이야 이름이. 참 신기하네. 이게 근데 일로 봐서 야 1994년부터 쭉 이거 왜 이러지? 그냥 계속 그런가 봐요. 10년 동안은 엄청 그거 했다가 한번 이슈가 있었다가 이야 이 미쳤나 봅니다. 코스닥인가요? 코스피인데 7,000원 갔다가 5만원 갔다가 와 장난 아니죠. 왜 그럼 올렸나? 코로나19 백신 임상 2A상 진입. DNA의 긍정적인 1임상 분석 결과가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억해요가
짜증나네. 이 오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의류용이 아니라 의료용. 와, 진짜 이래도 되는 거냐? 진짜 의류용이면 대박인데. 의류를 하는데 의료를 하고 있어. 의류를 하려고 창업을 했는데 이제 그걸 해가지고 좀 이제 막 열심히 공부를 한 거야. 그래서 의료용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뭐 바이오 신약이랑 뭐 한염증 해서 이거는 코로나 바이오주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19 백신 임상에 이제 진입을 해서 이제 호재가 뜬 거죠. 호재가 떠가지고 해피 벌스데이 축하하고 있습니다. 축하해요. 엄청난 등록. 이런 거는 진짜 그 무슨 심장이라고 하죠? 강철의 심장이요. 뭐지? 뭐 있었는데. 하여튼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이오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들이 있겠냐마는 있으면은 대박을 칠 겁니다. 그리고 진화생명과학까지 봤고 댓글에 들어오시면 쭉 정리해 놓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